달을 보지 마. 피. 어디로 고개를 돌려도 온통 피바다다. 피와 시체들. 내 친구들은 모두 죽었고 아마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눈을 내리깔고 계속 걷는 것뿐이다. 그것들이 하늘을 꽉 채운 채 벌레처럼 딱딱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이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정신이 나갈 것 같았다. 위를 보지 않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갈지 이제 알 수 없었다. 2019년 7월 10일. 나는 찰리 오버턴이다. 던전 앤 드래곤 열혈 팬이자 소심함의 극치를 달리는 남자. 내 하루의 시작은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시계가 기상시간을 알리며 오전 뉴스를 알려준다. 오전 7시네요. 좋은 아침입니다. 데일리 뉴스 리포트입니다. 뉴스캐스터의 경쾌한 목소리가 울렸다. 침대에서 일어나 아침 먹으러 부엌으로 향했다. 언제나처럼 엄마는 미리 일어나서 가족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 중이었다. 잘 잤니? 엄마의 활기찬 질문이 날아왔다. 네, 엄마도요? 엄마의 인사에 대답하며 식탁에 털썩 앉았다. 진작에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던 아빠가 걸걸한 헛기침으로 내게 인사했다. 엄마가 내 앞에는 계란과 베이컨이 담긴 접시를, 아빠 앞에는 커피 한 잔을 내려놓았다. 식사를 시작하는 순간 아빠가 놀란 듯 감탄사를 내지르자 엄마가 물었다. 뭐 볼만한 거 있어요, 여보? 아빠는 신문을 식탁에 내려놓더니 기사 하나를 손으로 짚었다. 달 표면에 새 분화구가 관측돼. 기사는 최근 천문학자들의 연구로 달 표면에 새로운 분화구가 생겼음을 확인했다는 내용이었다. 운석으로 인해 생겼을 것으로 보이며 과학자들이 이에 대한 연구로 기대에 부풀어 있다는 것이었다. 부모님이 기사를 두고 대화를 하는 동안 두 분 다 우주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 나는 후다닥 식사를 끝내고 등교했다. 오후 3시 30분. 집에 도착한 나는 역겨움에 가방을 내던졌다. 학교에 제키 도슨이라는 양아치가 하나 있는데 그놈이 오늘 방과 후에 내 친구 마이크를 바닥에 냅다 내던져버리는 사건이 있었다. 순전히 괴롭히고 싶어서 한 짓이다. 마이크를 도와주려고 갔다가 나도 같은 신세로 전락해버렸다. 먼지를 털어내는 동안 제키 자식은 나를 비웃었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챙겨 마이크와 같이 학교 버스에 올랐다. 집에 도착해서 물 마시려고 부엌에 가던 중 데스크톱에 웬 웹사이트가 하나 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웹사이트 내용은 달의 위상과 그것이 조수에 미치는 영향을 세세하게 파헤친 것이었다. 오늘 밤에는 반달이 뜬단다. 전혀 뜬금없는 내용도 아니었다. 아침에 아빠가 읽은 내용도 달에 대한 거였으니까. 나는 웹사이트를 끄고 숙제하러 위층으로 올라갔다. 정말 넌덜머리 나는 하루야. 2019년 7월 11일. 또 알람이 미친 듯이 울렸다. 아니, 알람은 대체 왜 저렇게 울려대는 거야? 침대에서 기어나와 평소처럼 아침을 시작했다. 아침 식사를 하러 부엌에 갔더니 부모님께서 조간신문 천면을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도대체 뭘 저렇게
골똘히 보는 건가 싶어서 봤는데 그야말로 참혹한 광경이 실려 있었다. 조각난 집과 자동차 따위가 검은 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사진이었다. 수면 위로 건물 지붕이 겨우 보일 지경이었다. 헤드라인은 이랬다. 동인도를 강타한 최악의 쓰나미. 기사에 따르면 쓰나미 원인을 밝혀낸 과학자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쓰나미를 발생할 만한 지진 혹은 화산 활동도 없었다고 한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기사를 읽는 내내 뒷덜미털이 쭈뼛서는 기분이었다. 얼른 아침 식사를 끝내고 등교하면서도 참사를 일으킨 엄청난 쓰나미가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다. 2019년 7월 12일 세계 전역의 천문대에서 설명을 할 수 없는 끔찍한 집단정신병 증세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날 깨운 뉴스 내용이었다. 등골까지 오싹해지는 소식이었다. 뉴스캐스터가 알려주는 11일 날 밤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 소식을 듣자 숨이 가빠졌다. 전 세계 천문대의 천문학자들이 그날 밤하늘을 관측한 후 정신장애를 경험했단다. 현재 밝혀진 원인은 없으며 해당 천문학자들 대다수가 입원했다고 한다. 그중 대부분이 어떤 방식으로든 자학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했다. 또 다른 경우로는 국제달 관측 연맹 소속인 천문학자 전원이 자살했는데 대부분이 연맹 관측소에서 투신했다는 내용이었다. 라디오를 끄고 1층으로 내려가자 방송 내용을 듣고 충격에 빠진 부모님이 보였다. 찰리, 오늘은 학교 안 가는 게 좋겠다. 아직 밝혀진 원인이 없으니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집에 있어라. 굉장히 근심에 찬 엄마가 말했다. 학교 안 가면 나야 땡큐지. 이따 비디오 게임하면서 온갖 정크푸드를 먹을 수 있는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재앙을 일으킨 원인이 대체 무엇일지 궁금함이 치솟았다. 2019년 7월 13일 드디어 토요일이 왔다. 주중 내내 마이크랑 영화 볼 계획을 짜왔던 터다. 마이크와 애매한 썸관계인 세라에게 차가 있어서 자동으로 같이 가게 되었다. 내가 가진 옷 중에서 가장 멋진 것들로만 골라 입고 문을 나서며 부모님께 외쳤다. 다녀올게요. 사랑해요. 조심해서 다녀오라는 엄마의 말과 함께 아빠는 능글맞은 웃음을 던졌다. 동네 카페에서 마이크와 세라를 만나 점심과 커피를 마셨다. 아직 영화 시작까지 몇 시간 남았으니까. 카페 테라스에 앉아 음식을 즐기고 있을 때 노숙자 한 명이 등장했다. 몸이 흠뻑 젖어서 후줄근에 더러운 남자는 얼굴에 검은 기름 같은 게 묻어 있었다. 게다가 넝마 같은 그의 옷에서 배설물과 오줌 지린내가 진동했다. 눈가리개를 착용해 앞이 보이지 않은 상태로 그는 어디에라도 부딪히지 않기 위해 두 손을 앞으로 뻗은 채 돌아다녔다. 그리고 그 모습이 호기심을 자극했다. 마이크가 남자에게 괜찮은지 외치듯 물었다. 마이크의 목소리를 들은 남자의 고개가 우리 쪽으로 휙 꺾였다. 그는 마이크의 목소리가 들린 방향으로 올 심산이었다. 꾸물거리는 듯 재빠르게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꼭 좀비처럼 보였다. 그가 거의 한 발자국 가까이 오자 놀란 우리 셋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는 자기 숨결 사이사이로 나직하게 무언가를 웅얼거리며 속삭였는데 그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물었다. 그러자 그가 가린 두 눈을 나에게 돌리더니 나직하게 말했다. 달을 보지 마. 장님이 말하기에는 너무 뜬금없는 말이라 그게 무슨 의미인지 물었다. 남자는 내 말을 무시하더니 우리로부터 멀어져 갔다. 마이크와 세라, 그리고 나는 어리둥절했지만 남자가 술이나 마약에 취한 게 분명하다고 여기고 넘어가기로 했다. 우리는 다시 음식에 집중하며 방금 지나간 이상한 남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완벽했던 식사가 끝나고 손목시계를 확인했더니 영화 시작까지 1시간 남짓 남은 시간이었다. 마이크, 세라와 나는 영화관으로 가서 발권했다. 그날 저녁 우리 셋 다 영화를 꽤 재미있게 봤다. 유명 제작사에서 나온 다음 블록버스터급 영화였는데 주인공과 빌런이 막 정면 대결을 펼치려는 순간 영사기가 꺼지더니 영화관 내 비상등이 켜졌다. 영화관 매니저가 등장하자 관객들 사이로 투덜거림이 퍼졌다. 관람객 여러분, 현재 원인 불명의 이유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다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여 출구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불편 상황에 사과드리며 안내 데스크에서 무료 영화 바우처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람객들이 하나둘 무료 영화 쿠폰을 위해 영화관을 나가기 시작했다. 마이크가 큰 목소리로 궁금한 듯 말했다. 뭐 때문에 정정된 거지? 혹시 이 밑에 트랜스포머라도 있는 거 아니야? 세라와 나는 그의 말에 대답하듯 어깨를 으쓱였다.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 손전등으로 복도를 밝혀주는 직원들을 뒤로하고 무료 쿠폰을 받으러 나섰다. 쿠폰을 받은 뒤 밖으로 나갔더니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구역이 정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소라면 활기찬 시내 가게들 역시 불이 나가서 컴컴한 데다가 정적이 흘렀다. 배정관 전체가 나간 거 아니야? 내가 말했다. 우리에게 허락된 빛이라곤 보름달에 가까운 달빛이 전부였다. 그마저도 구름 낀 것처럼 희미하게 말이다. 하늘을 올려다보려는 찰나 내 오른쪽에서 비명이 들려왔다.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보기 위해 일제히 고개를 돌린 우리는 그 비명이 점점 우리 주변으로 퍼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이크, 세라와 나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고 그 순간 내 눈가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몸을 돌리자 눈을 크게 뜬 남자 하나가 하늘을 응시하는 게 보였다. 남자는 이내 몸을 돌려 도망치려고 했지만 위에서 검은 그림자가 떨어지더니 그를 낚아챘다. 대체 내가 뭘 보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너무 어둡기도 했지만 위에서 떨어졌다는 그 그림자 같은 존재가 꼭 날개 달린 거대한 지네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것의 껍질은 검은색이었고 전체적으로 보기 흉한 초록색 혹이 나 있었다. 날개는 매미의 그것과 비슷했는데 날개 사이사이로 보라색 혈관이 툭툭 붉어져 나왔다. 내 쪽에서 바라본 머리에는 반사되는 면이 수없이 많은 눈과 집게발처럼 생긴 괴상한 무언가가
입 주변에 달려 있었다. 그 역겨운 생물체는 재빨리 남자를 낚아채더니 하늘로 사라져버렸다. 왜 우리는 내버려 둔 건지 궁금했다. 더 많은 사람이 그 괴물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씩 괴물에 잡혀 대체 어디인지도 모를 곳으로 납치됐다. 우리 셋은 앞만 보고 달리기 시작했다. 시발,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마이크와 세라가 동시에 외쳤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우리 동네가 있음직한 방향으로 달릴 뿐이었다. 나보다 앞서 달리던 둘은 숨을 곳을 찾는 듯 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모두 겪은 이 악몽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는 것일지도. 욕지기가 치미는 벌레의 딸깍대는 소리와 날개가 떨리는 듯한 소리가 하늘에서 들리기 시작했다. 마이크와 세라가 뒤를 돌아본 순간 내 속의 돌덩어리가 쿵 하고 떨어진 것 같았다. 그들이 이미 죽었다는 걸 깨달았다. 두 사람이 본인의 실수를 깨닫는 순간 죽었다는 것을 말이다. 하늘을 본 이들은 여지없이 괴물에 의해 수거됐다. 개생명체 하나가 내려오더니 집게발 같은 입으로 마이크와 세라를 잡았다. 절망에 빠진 나는 두 사람의 이름을 불렀지만 괴물에 달린 날카로운 톡 같은 이빨이 둘의 몸뚱어리를 두 동강 내서 피를 흩뿌리는 걸 목격할 수밖에 없었다. 아직 신경이 채 죽지 않은 그들의 다리가 바닥에 떨어져 바둥거리는 것을 멈춰서 보는 것밖에 난 할 수 없었다. 죽음과 공포가 주변 공기를 삼키는 동안 나는 손으로 눈을 가리고 바닥에 엎드려서 덜덜 떠는 수밖에 없었다. 이건 꿈이다. 내가 헛것을 보는 거야. 안 그래? 내가 그 길바닥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모르겠다. 영원처럼 느껴지던 시간은 아마 끽해봐야 몇 분이었겠지만 눈을 뜨자 공포영화 한 장면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상황이 펼쳐졌다. 피. 어디로 고개를 돌려도 온통 피바다다. 피와 시체들. 내 친구들은 모두 죽었고 아마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눈을 내리깔고 계속 걷는 것뿐이다. 그것들이 하늘을 꽉 채운 채 벌레처럼 딱딱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이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정신이 나갈 것 같았다. 위를 보지 않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갈지 이제 알 수 없었다. 겨우 내가 사는 동네 우리 집에 도착했다. 현관은 열려 있었고 앞마당 잔디는 온통 피로 물들었다. 한때 평화로운 집이었을 거리와 진입로는 온통 훼손된 신체 일부와 피로 뒤덮여 있었다. 집에 들어갔으나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뒷마당이 보이는 창문을 내다보니 내 생각이 어긋나지 않았다. 희미한 달빛 아래 엄마의 팔로 추정되는 것이 바닥에 나뒹구는 중이었다. 완벽하게 손질되어 매니큐어를 바른 손톱과 결혼 반지가 달빛에 반짝이는 게 마치 나를 놀리는 것 같았다. 그 근처에 아빠 다리가 보였는데 두 발에는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슬리퍼가 신겨진 상태 그대로였다. 고개를 돌려
부엌 바닥에 토하고 말았다. 공포와 슬픔이 같은 속도로 나를 채웠다. 라디오 비상방송은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다. 달을 보지 마십시오.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죽은 와중에 퍽 도움되는 말이다. 하늘의 괴물들이 떠나면서 내는 소리가 마치 메뚜기 떼가 날아갈 때 나는 그것과 같았다. 그곳에서 나는 딜레마에 빠져버렸다. 이 악몽 같은 현실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알아서 조용히 끝낼 것인가? 나는 밖에서 괴물들이 악마 같은 소리로 서로 대화하는 것을 들으며 오랜 시간 이 질문에 대한 선택을 고민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결정을 내린 상태다. 이 악몽에 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신세가 되었다. 내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가장 친한 친구 역시 죽었다. 그들을 되돌리는 방법은 없다. 그들 없는 세상을 나 혼자 버티고 싶지 않다. 살그머니 현관으로 나가 바깥 동태를 살폈다. 거리는 여전히 죽음뿐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머리를 젖혀 하늘을 바라보았다. 눈에 들어온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날카로운 숨을 들이켰다. 괴물들이 하늘을 빼곡히 덮고 있었다. 달빛은 그것들의 날개 사이로 겨우 바닥을 비추며 춤추는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공포에 빠져 그것들을 보는 동안 그중 일부가 나를 향해 몸을 돌리더니 바닥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것들이 내게 다가올수록 윙윙대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고 그것들의 지독한 냄새가 내 코를 자극했다. 썩은 고기와 곰팡이가 섞인 냄새였다. 다음 사냥감을 향해 다가오는 그것들의 눈이 사악하게 빛났다. 나는 두 눈을 감고 평온해지려 애썼다. 이제 다시 가족을 만나는 거야. 친구도 만나고. 윙윙대는 소리가 더 커지자 체념하고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만들어낸 눈물 한 방울이 내 얼굴을 타고 흐른다. 엄마, 아빠, 곧 갈게요.